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심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을 읽고 간단한 리뷰 영상과 제 생각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영상을 켜게 됐고요. 일단 이 영상의 제목은 좀 자극적인 제목을 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이 제목은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이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 제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이런 제목의 영상을 봤다면은 엄청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솔직히 좀 화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세상에서 특히 저희 2030 세대에서 주식이 붐이 된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너무 많은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수단이 이제 주식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관적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려고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뇌구조나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런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은 나심 탈레브란 사람, 좀 어떻게 보면은 투자 전문가계의 약간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요즘 이제 경제경영 서적에서 모건 하우절의 책들, 뭐 돈의 심리학이나 불변의 법칙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 나심 탈레브가 언급이 자주 되기 때문에 제가 호기심 때문에 책을 구매해서 읽어봤고 아주 만족스러운 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이 책을 처음 피면은 러시안 룰렛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러시안 룰렛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총알이 이렇게 6발의 탄알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발에 총을 넣고 이렇게 누군가가 돌려서 그냥 머리에 대고 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생존 확률이 어떻게 보면은 1분의 6? 그러니까, 사실 생존할 확률이 더 크죠? 근데 만약에 러시안 룰렛에서 생존한다면은 뭐 1000만 달러의 상금이 있고, 만약에 6분의 1 확률로 뭐 총알을 맞는다면은 사실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확률적으로 1000만 달러? 뭐 하나로 하면은 뭐 130억 정도 되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나심 탈레브란 사람들은 사람들이 러시안 룰렛을 하듯이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대놓고 비난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확률적으로 접근하면 저희는 인간은 사실 아무리 수학을 잘하건 못하건 어떤 뇌구조를 갖고 있던 간에 완전히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 이건 진화적으로 당연한 이유인데 그건 이제 나중에 영상 후반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1000만 달러를 딸 확률이 더 크니까 이거는 별로 위험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 1000만 달러를 벌려면은 평상시에 더 고생해야 되는 그런 걸 대비했을 때 이건 되게 좋은 도박이야라고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도박을 많이 한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한 몇십 년이 지나고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1분의 6의 확률에 걸려서 다 생을 마감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개 중에 계속 그 러시안 룰렛을 성공해서 살아남는 누군가들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람들을 보고 희망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이 책에 처음에 나오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고자 한 거는 이 책에서 무언가 느껴져야지만 사실 이 책을 완독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런 영상 꼭 남겨야지라고 생각한 이유도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토스 이런 종목 토론방 커뮤니티에 가끔 글을 남겨요. 근데 어떤 감정에서 글을 남기냐면 정말
대부분 토스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시는 분들은 좀 젊은 세대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투자하는 습성이나 패턴이나 습관 자체가 정말 러시안 룰렛보다 더 위험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토스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UI도 좋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팔로우하고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따라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정확한 정보가 없고 확실하지 않은데 투자를 권유하거나 저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의 지금 짧은 기간 안에 내가 얼마를 벌었고 이 종목에 얼마의 수익이 났으며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걸 증명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정말 수준 이하의 그런 댓글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느낀 게, 제가 블로그에 가끔 글을 쓰는데 이런 책, 철학이나 이런 책에 대한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10명, 20명 내로 본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룰루레몬에 관한 종목 분석을,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한 일주일 만에 500명 이상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사람들은 확실히 주식이나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얘기를 확실히 해주는 책과,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일반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책에서 나심 탈레브가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이 와닿는 거는 사람들과 정보를 멀리해야 하고, 그리고 본인이 혼자, 책을 읽고, 자꾸 본인만의 스토리나 생각을 만들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 와닿는 게, 사실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저희가 인간이 손실회피 경향,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연봉이 10억인데, 제가 어떤 아파트에서 사는데, 그 아파트 커뮤니티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연봉이 20억이에요. 이런 A라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반대로 B라는 경우는 제가 연봉이 7억인데, 제 아파트 커뮤니티에 같이 사는 사람들 연봉이 5억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절대적인 값으로만 보면은 A는 연봉이 10억이고 B는 연봉이 7억이기 때문에 저희는 A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B의 삶을 더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망해서 마지막 10억만 남기고 다 망한 사람이란 A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0원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5억이란 돈을 모은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인 값어치로 보면은 저희는 A란 사람이 10억이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A란 사람은 자살하려고 하고, B란 사람은 정말 그 돈에 대한 소중함과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게 인간의 바로 가장 큰 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비교한 상태에서 본인의 그런 소득 수준을 평가하려고 하는 습성이 정말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인간의 습성을 보면 진화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행태, 좀 비합리적인 행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일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이거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여기엔 저도 당연히 포함이 돼요. 근데 근데 너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냐? 네, 맞아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익이 났을 때, 손실이 났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지도 마지막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또 제가 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사람은 그러니까 감정의 지배를 당해요. 하지만 이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실례로 저희가 연인이랑 이렇게 주말에,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이에요. 연인이랑 주말에 이렇게 넷플릭스를 보는데, 제가 좀 유독 그날 더워서 약간 몸의 행동이나 이런 게 공격적인 거나 좀 약간 그런 말투나 그런 성향이 배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제 연인이 저한테 말을 걸었을 때 제가, 나 더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연인은 그 분위기 때문에 그거를 공격성으로 받아들여서 저한테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보통 거기서
제가 이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여기서 서운함을 느끼지? 하면서 제가 너 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대해? 이런 식으로 제가 거기서 또 한 번 공격성이라는 감정을 연인한테 보여지면 그때부터 어떻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소한 걸로 정말 헤어질 위기까지 싸운다라는 말이 이런 메커니즘에서 대부분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투자를 했을 때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려면은 일단 가장 단편적으로 연인 관계에서도 내가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1차원적인 감정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을 무조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를 할 뇌를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은 제가 이 사람한테 어떤 감정이 들 때 일단 그 감정이 동물적인 감정,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사냥하고 뭐 채집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진화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1차원적인 감정이 일단 상대방한테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억누르고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런 본질적인 감정을 먼저 캐치하고 그 감정에서 다시 내 감정을 알아차리려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만이 이게 그대로 투자에서 적용이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흔히들 이제 투자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에 좀 관심이 많아서 나름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으셨을 분들이 보실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저희가 주식 투자는 뭐 이렇게 체계화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통 말을 많이 하죠? 보통 심리 게임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고 시장이나 그런 것도 다 경제학자들이 만든 시스템에 근거하기 때문에 결국 그걸 만든 시스템을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지언정 그 행동 참여자들 또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심리나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올바른 수익, 그러니까 꾸준한 수익을 얻어내기가 전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야기가 다 지금 이 책 안에 조금 다 좀 저가 얘기한 것보다 좀 전문적으로 다 정리해서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말을 믿고 투자하는 거는 얼마나 위험한 행위냐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투자 이제 업체에서 뭐 한 5천 명한테 문자를 보내요. 어느 날 어떤 장에서 이런 섹터가 오를 것이다. 그럼 실제로 이 섹터가 오를 가능성은 뭐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50%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2,500명은 얘네가 보내준 대로 속는 셈 치고 해봤는데 되네? 라고 믿을 것이고 나머지 2,500명은 그냥 말 거예요. 그럼 또 이 5천, 남은 2천, 이게 성공한 2,500명한테 또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이다. 그럼 또 50%죠. 그러면 또 1,250명이 남을 거고 이렇게 계속 남아서 마지막에 100명 정도 남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문자를 보낸 업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기를 당하는 주요 고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거는 정말 쉬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투자해서 이게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수익을 내거나 말거나 하면 되는데 이게 여기서 하나 간과하는 게 인간의 그런 감정이 얼마나 나약하고 불합리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건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투자가 쉬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욕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흡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사, 뭐 이런 건강 전문 지식을 있으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흡연이 몸에 안 좋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인 의사들 중에서도 흡연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죠. 실제로 이렇게 인간은 본인이 알고 있지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이거를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을 못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행동이 정말 많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례로 들어보면 정말 수백 가지 이상을 나열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 결론적으로 좀 마무리를 지어보자면은 여러분들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이 보통 자기 업무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독서에 투자해요. 그럼 이제 독서를 좀 꾸준히 많이 해보신 분들은 왜 이 사람이 돈도 많은데 왜 집에 틀어박혀서 맥도날드, 맥모닝 같은 거 먹으면서 책만 읽는지를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냥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냥 단기적인 수익, 본인의 행운에 속아서 내가 만든 철칙이나 투자 기법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은 워렌 버핏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집에서 책만 읽어본 결과 제가 좀 주제 넘게 추측하건데 워렌 버핏이 집에서 책만 읽는 이유는 그냥 사실 인간은 그냥 태생적으로 무지하고 그냥 비논리적이고 좀 이렇게 멍청한 짓거리를 많이 해요. 근데 책을 읽으면은 저희가 이 글자를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사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인간은 이런 동물이고 내가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실수를 덜 하려면은 이걸 계속 잊고 살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책을 읽어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하지만 저희가 습관이라고 하죠. 저희가 계속 책을 읽고 이런 가치관으로 지배되면서 뇌를 쓰다 보면은 뇌도 그쪽으로 생각이 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이 그런 변동성이 커 보이는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워렌 버핏은 계속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재미있어서 또는 남들보다 내가 뛰어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은 그냥 무지하고 망각의 동물이란 것을 계속 인지하려면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예측과 다르게 좀 나스닥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자산 가치가 상승된 시점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시점일수록 이런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을 저는 가장 곁에 두고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마 지금 이제 주식을 투자하셔서 뭐 요즘 많이 자산 가치가 상승한 뭐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을 내가 초보 때 사서 많은 수익을 보신 분들은 투자가 좀 쉬워 보이고 많은 리스크의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을 옆에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읽게 된 책이고 사실 제가 좀 마지막으로 이거를 좀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은 제가 좀 이거는 좀 철학적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희 집에 이제 산책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는데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그 나무를 1년 내내 쭉 지켜봤어요. 근데 인간이랑 나무랑 다른 가장 큰 점이 뭔지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나무는 예를 들어서 겨울에 한창 뭐 이렇게 춥고 이렇게 온도가 낮아져서 생물체들이 자라기 좀 힘들 때 이제 나무는 뭐 나뭇잎도 없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칙칙한 상태잖아요. 근데 나무는 꿋꿋이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왜냐면 어차피 언젠가는 봄이 오면은 다시 잎이 피고 본인이 푸르러질 거를 안다는 느낌으로 서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또 반대로 최근에 뭐 벚꽃도 폈고 또 최근에 날씨가 좋기 때문에 나무에 잎이 뭐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왠지 나무는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어요. 어차피 언젠가 자신한테 또 겨울이란 계절이 오면은 이 잎들을 다 보내주고 자신은 또 혼자 우뚝 서 있어야만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신비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 책의 저자들이 자연에서 느끼는 신비로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해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그것들을 요즘 좀 느끼고 있어요. 이게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쉽게 정리하자면은 사실 인간은 나무에 비유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가 언제 가장 이쁘죠? 벚꽃이 만개했을 때 가장 이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본인의 인생에서 벚꽃이 만개했을 때 이 벚꽃이 다 떨어지고 내가 다시 이렇게 잎이 하나도 없을 만큼 칙칙한 나무가 될 시기를 상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벚꽃이 이쁜 것만 거기에 취해서 뭐 돈을 펑펑 쓴다든지 이게 내 인생의 끝이라는 생각처럼 그냥 그런 소득 수준으로 산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태도가 그런 난 항상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라는 태도로 산다든지 하지만 제가 나무를 보면서 가장 느낀 거는 나무는 그냥 항상 같아요. 하지만 그 나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무의 가치관은 다른데 이 밖에서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나무가 언제는 푸른색 잎이 피고 언제는 잎이 지고 언제는 벚꽃이 피고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이 책에서 왜 제가 나무 얘기를 꺼냈냐면은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뜻이 사실 그런 거예요. 저희는 그냥 살아가는데 외부적인 행운이나 뭐 운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힘들 수도 있고 좀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많아질지언정 그게 내가 어느 정도 내 실력뿐만이 아니라 내 행운에 의해서 이 상황이 만들어졌음을 인지하는 사람만이 내가 다시 나한테 불운이 왔을 때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불운만 닥칠지언정 언젠가 내 인생에도 잎이 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운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처음에 투자 이야기로 시작해서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는데 만약에 이 내용들을 이미 저보다 빨리 깨달으시고 이해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머릿속에서 잘 정리해서 마음속 깊이 새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